이제 간밤에 이 계엄 관련해서 뭐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군 또 경찰의 대치가 밤새 벌어졌지만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이권자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어제 군의 움직임 이런 거 봐서도 이게 조직적이지 못했다, 비밀리한 것 같다 느낌도 들었지만은 이 뭔가 군도 제대로 막 우왕좌왕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현장 봤을 때도. 그리고 경찰도 이게 지휘 계통이 경찰청장인지 서울경찰청인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혼선을 빚어서 중간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좀 풀어져가지고 막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래서 군과 경찰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아니면 이게 지휘 계통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복지부동하는 그런 권력기관의 모습이 뭐 검찰은 모르겠지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예상도 해봅니다. 아니 왜냐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비상이 아닌데 비상 계엄을 해가지고 대통령 살리기를 하는 계엄이니까 네. 당연히 경찰과 군도 대비를 하겠습니까? 비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비할 것도 없죠. 그렇네요. 근데 갑자기 엉뚱하게 나가래. 뭔 일이지? 뭐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럴 거예요. 없잖아요. 어제 나온 그 특수부대 군인들도 예. 되게 귀찮네. 왜 나가라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군인들도. 그때 그 하나이들랑 너무 다르죠. 하나이들은 네. 지들이 이제 권력을 먹으려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들이대가지고 아주 열심히 한 거고, 네. 어제 군인들은 왜 우리가 윤석열 소위 말해서 쫄자 역할을 해야 돼? 이거 네. 뭐 하는 거야? 이런 자괴감도 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수 없는 계엄, 성공할 수 없는 내란, 네. 성공해서도 안 되는 쿠데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시도하잖아요. 이 추감골 라인들이 시도하고, 저는 이게 어제 소름 돋았던 게,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경호처장이 특수부대 부대장 그리고 수도방위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추한고들 모여가지고 모의했다라 그러잖아요. 있을 수 없는 모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모의의 결과가 뭡니까? 전 김용현 장관 너무 사악하다고 보는 게, 국회 나와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따져 물었거든요. 그렇지. 다 거짓말했어요. 다 거짓말했습니다. 이분은. 그럼 군이 안 움직일 거라고. 이 인간은 다 거짓말했어요. 이 인간은. 네. 그래서 저 김용현은, 저는 처단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다음 가서 처단해야 될 사람이 전 김용현이라고 봅니다. 네. 가장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을 그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계엄을 건의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네, 자기가 이렇게 건의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와 다 짜고 있습니다. 한 거지 근데 결국은. 국회 와서 대답한 거라면 대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거짓말. 뭐 어이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음모론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마치 하더니. 심지어 근데 그 음모라는 것도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음모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네. 있었다니까. 예전에 네. 그 얘기할 때. 그러니까요. 김민석 의원 얘기할 때만 해도 네.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맞아요. 그런 근데 얘기 하잖아. 했었어요. 이 윤석열 정권은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요. 그보다 네. 더한 것도 해. 내가 자기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리는 수밖에 방법이 오늘 없어요. 당장 10시 전까지 빨리 네, 끌어내려야 빨리 돼요. 끌어내려야 된다. 한시가 급하다라는 거고, 우리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님께서 손바닥 왕자부터 예견된 사태, 국민들도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손바닥 왕자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왕자는 좀 왕자라고. 손바닥 왕자. 아니 본인이 읽으실 때. 왕자라고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나영님께서도 어젯밤 어린 초등 5학년인 저희 아들도 겁에 질려서 걱정하며 새벽 2시까지 방송 보다가 안심하고 등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교육 환경 만들어 주세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참 얼마나 국민들이 충격이고 불안하고 분노했으면, 그리고 가슴을 졸이고 있었으면. 어제 오마이뉴스 생중계 동접이 정말 매우 이제 드물게 동접이 64만 명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어딜 틀어도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고 현장을 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마이 TV가 입체 생중계, 정말 살아있는 입체 시사, 입체 현장을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들과 또 해외 동포들과 함께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걱정하시고 정말 연대하는 마음으로,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에 밤새서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제 제 친구들 연락 많이 네,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마이TV 어제 조회수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제는 저한테 연락 와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걔네들 네. 정치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끌어내려야겠다 그래요. 정말로 그 민심이 확인이 돼요. 저도 놀랍니다. 네. 이 사건이 저도 정말 너무 기괴하고 너무 해괴해서 너무 충격적이었지만은, 네. 이걸 관심 없게 봤던 분들도 야, 왜 국회 앞에 탱크가 왜 들어와? 야, 공수부대가 왜 유리창을 부시고 그러니까요. 왜 총을 겨눠? 기겁하는 거예요. 윤석열의 이 만행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탄핵에 대한 것은요, 국민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국민만 믿고 가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 변호사가 저렇게 느낄 정도면 경험했던 나는 어떻겠어요.
나는 물론 그 당시에는 소름 돋으셨을 것 같아요. 80년대 그 너무 예, 예. 무섭기도 하고 무섭죠, 예. 한편으로는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광주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는 광주시가 아니고 광산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광주 광역시가 되면서 편입이 됐는데 네. 광주를 완전히 둘러싸고 아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얼마나, 못하는 예.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도 저는 그 당시에 모든 학교 휴교령이 내려서 학교를 가지도 못해. 중학생이었 제가 중2인가 중3인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대학생들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버스를 탈출해가지고 그걸 타고 피신을 왔어요 저희 네. 마을로. 그러니까 마을 이장이 마이크 들고 지금 대학생들 지켜야 된다고 다 나오시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전부 다 뭐 이게 곡괭이 뭐,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네. 마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혹시나 올까봐 공수부대 애들이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본 거지만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 입장은 엄청난 트라우마인 거예요. 예. 계엄을 선포해 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근데 그 당시에 그 군사 정권의 그 무도한 군합발과 사람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각 관점 네. 이런 부분들이 생각나니까 이제 더 막 두려운 거지. 이게 어떻게 되려고 어떻게 이러는 될까? 건가? 예. 어제요 완전 네, 무장한 겪으셨으니까. 특공부대가요. 네. 제 눈앞에서 어른 아. 거기다 아니 후방에도 경찰과 군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요? 맞아. 저 봤습니다. 군인들이요 완전 중무장 해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특공부대 복 있죠. 무기를 다 들고 네, 다 총도 소지하고. 들고. 이게 네, 뭐냐고요? 그 시민들은 어이가 뭐가 없어가지고 전쟁 일어났어? 왜 아니, 이러는 거야? 대체? 우리가 무슨 총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라. 기가 막힌 상황이다. 대한민국에서 예.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김용현 당시 후보자의 발언이에요. 근데 지가 그걸 건의를 해? 그리고 뭐 이런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보장돼 놈들이 있다. 국회를 가서 그러니까. 포위해요? 그 일부러 다 그런 담 넘어 거겠지. 들어갔는데 어제?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했어요. 아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발언을 보면 지금 이 국민들 정말 농락하고 있는 너무 겁니까? 사악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아, 그거 경계 못하게 했다가 자기가 너무 하려고 그러는 사악하다. 거잖아 결국은. 그리고 그걸 아니까 국회의원들 체포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야 본관으로. 주도 그러니까 이건 소름 의도적으로 계엄을 성사시켜 가지고 윤석열 네. 정권을 유지시키겠다는 그런 하나 생각 때문에 음. 국민들을 저렇게 완전히 그냥 바보로 알고 국민들 네. 저렇게 불안에 떨게 만들고 그리고 국회를 저렇게 그러니까 역할을 못 하도록 그러니까요.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요 김용현이 사악한 거에 1000만 배 윤석열이 더 네. 사악한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 얘기 하니까 명태균이 사라지고 아. 오세훈이 사라지고 음. 선거 여론조사 조작이 그렇네요. 지금 다 나왔거든요 뉴스타파 보도에도 그 다 맞아요. 사라지잖아요. 예. 거기다 김건희가 사라지고 이게 아.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저는 딱 그거라고 봐요. 그냥 논란을 계엄으로 그냥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소.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슈와 논란들을 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사악하다. 그래서 이런 자는 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덮는다고 덮여집니까? 저는 그렇죠. 내란죄를 받고 플러스 알파로 공천 개입, 음. 뇌물 뭐 싹 다 정리. 다 그동안 해야지. 나왔던 것들 있죠. 업무방해 다 엎어가지고 저는 초강력 특검으로 한 방에 정리하고요. 저 하나만 더 제안드리면 저는 윤석열 정권 부역자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역자 특별법. 부역자 음. 특별법. 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정말로 이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 나라에서 저 잘못된 정권에 부역하는 일이 없도록 친일 청산 우리가 못했잖아요. 네. 저는 그 한을 전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자들을 제대로 도려냄으로써 전 해결해야 된다. 저는 뭐 시오고 뭐고 다 무제한으로 전 열어놓는 윤석열 정권 특별법. 부역자 특별법 저는 만들 걸 제안합니다. 네, 그래요. 자, 어제 이제 오마이 TV 이제 말씀드렸더니 오마이 TV 제일 빨리 현장에 갔다. 저도 계속 봤어요.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고 오마이 TV가 화이팅. 오마이 TV 잘했다. 이렇게도 선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 진짜 오마이 TV 아니었으면 더 불안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직접 현장 이제 국회 경찰들이 깔려 있는 이 앞에까지 가서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을 직접 취재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 와서 이 상황을 분석을 하고 의미를 짚어봤었는데요. 이렇게 이 입체적으로 또 세세하게 살아있는 현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오마이 TV가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마이TV가 계속해서 현장을 지킬 수 있게 아래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0-3828 화면 아래 전화번호 조그맣게 있는데요. 010-3270-3828 여기로 전화 주시면 오마이TV가 이렇게 살아있는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방송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010-3270-3828 전화 일단 주셔야 되고요. 전화 통화 중이면 후원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히읗 이응도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히읗만 보내도 돼요. 아니면 점만 찍어도 되니까요. 점만도. 연락은 주십시오.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바로 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랭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계엄 상황이면 국회에 군을 투입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엄령 1호 내용처럼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계엄이 포고령, 선고가 되면 포고령. 계엄 사령관이 네. 이제 선정이 되잖아요. 어제 이제 육군 대장, 육참 총장이 선정이 된 건데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엄이 되면은 그냥 당연한 수순인 게요. 야당 의원부터 체포하고요. 왜 계엄을 또 해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상황이면요. 뭐 계엄 선언하고 자시고도 없어. 그냥 전쟁이 이뤄지는 거고 네. 비상계엄이라는 건 사실 현실에서 볼 일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비상계엄을 지금 윤석열식으로 완전히 잘못되게 행사를 해서 결국에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독재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십시오. 국회부터 막잖아요. 그 해제가 안 되는 건데 어제 네. 겨우 해제를 시킨 거고 겨우. 군이 조직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지. 만약에 군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걸려가면 왜 전두환만 노태우만 해? 우리도 좀 한번 팔자 펴보자. 이러면서 제2, 제3의 하나이가 만약에 윤석열과 부안해동했다라면 네. 이거 이 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끔찍한 그 일이었다. 첫 번째 그게 네. 포고령에도 들어 있어요. 포고령이 포고령 들어있는 첫 번째. 거. 근데 그건 정치활동 규제. 불법이에요. 불법이다. 왜냐하면 국회는 계엄 하에서도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국회 활동에 무슨 강제력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거는 법률에 위반되는 거예요. 네. 계엄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는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예를 들면 집회 같은 건 못하게 할 수 있지만 네.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활동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계엄 하에서도. 근데 그거를 포고령 1번으로 넣어서 이게 위법이에요. 반헌법적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포고령을 발령한 그 누구야? 계엄사령관, 육참총장도 책임져야 돼요. 맞아요. 처벌받아야 되고요. 그렇네요. 예, 이걸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김상우님도 아들이 군에 있습니다. 날밤 새느라 피곤하네요.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예, 진짜 자녀분들 군에 있는 불안하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걱정하시고 막 우신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만큼 너무 아니 어제 다들 현장에서도 보이셨고요. 우신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네. 이게 뭐냐고 어제 아하. 막 많이들 우시고 어제 막 경찰 취재진 우리 시민들 다 뒤섞여가지고요 또 많이 구호도 외쳤고 하여튼 어제 같은 그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있어서는 안 비극적인 될. 일들을 네. 다 더 이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음. 다시 강조드리지만 10시 전까지 좀 빨리 입장을 내서 윤석열 탄핵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전효준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 조조님 또 배윤진님도 함께 슈퍼챗으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010-3270-3828 연락을 주시면 저희 오마이 TV에 후원 또 바로 보낼 수가 있는 창구를 알려드립니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님도 마찬가지로 함께 해주고 슈퍼챗에서 함께 해주시고 있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샘님, 또 샘샘님 이렇게 함께 슈퍼챗으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관건은 탄핵으로 가는 건 이제 기정사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가야 됩니다. 민주당도 아마 뭐 자진사퇴 기다린다고 이 아까 결의안에서 첫 번째 얘기했지만 그거는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해두고 이제 탄핵으로 그렇지. 간다라는 거고요. 맞아요. 얼마나 빨리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느냐. 속도 싸움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아직까지 의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취재를 해보면은 자유롭게 지금 뭐 순서 막 정해서 누구 하고 끝 이게 아니고 다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난상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신기하네요. 글쎄요. 이런 일을 놓고도 토론의 그러니까. 주제가 된다는 게. 아니 저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로도 토론하는 것도 능력이네요. 그래 탈당으로 끝 뭐 이걸로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진석 사퇴한대요. 끝났습니다. 이러. 아니요 뭐 하는 심지어 거야? 끝날까? 계엄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윤석열 진짜 대통령의 끝까지 부역하는 설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역자 처벌 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야. 부역자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설마. 건대 매드맘님께서도 슈퍼챗을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플레이오 부자님께서도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응원을 해
두고 계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의혹들, 명태균 의혹도 다 묻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정훈 대령 내년 1월에 1심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명죄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최상병 특검법 가기 전에 국정조사 한다고는 얘기는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은 집중할 것은 탄핵. 그렇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일단은. 일단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것만 되면 네. 전 순리대로 풀어진다 그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국회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업무가 네.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니까 직무 정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하면 돼요. 특검도 통과시키고 일단은 네.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면 특검이 통과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특검법이 재의결 오고 그걸 뭐 한덕수가 만약에 뭐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거부하면 또 통과시키면 되죠. 그렇지. 네. 근데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애매해. 권한대행이 거부권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아니잖아 본인은. 관리만 그러니까 할 최소한의 그렇죠. 일만 해야 돼. 예. 최소한의 일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이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네. 직무를 정지시켜라. 탄핵을 통과시켜 탄핵안을 통과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네. 다음 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보면 이 계엄 얘기를 예고 우려를 표명했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에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계엄론의 논리적인 밑밥을 까는 것이고 빌드업이었다라고 돌아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 워낙에 국정을 못하기 때문에 계엄과 테러 사법적으로 상대편 죽이기 외에는 정권 교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등 종합적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최상병 문제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방부 장관 등 다 연루가 돼 있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진실이 규명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 사고를 친 거다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 면면을 보면은 뭔가 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기 그렇지. 때문에 진상이 규명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다 일거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탄핵 의결에 8명 그 이탈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네. 전 이거 만들기 위한 방법도 국회는 국회 일을 하고 또 시민들은 시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의원실 국민의힘 108명 다 전화 돌리고 또 그 예. 보좌진들 있지 않습니까? 다 전화 돌리고 설득하고 또 의원들은 실제로 만나서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저 8명이 왜 안 나옵니까? 무기명 투표도 하는데 어제도 19명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직무 정지시켜 놓으면 온갖 자료들 다 나오고요. 특검 한두 개만 들어가면 빗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요? 아니 그 6명 또 추가 임명하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9명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임명한 헌법재판관이었어요. 얼마나 극보수 성향인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분들 8대 0으로 100% 찬성으로 파면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을 현실. 믿으면 저 네. 길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이 보인다. 그 귀를 어떻게 정치권에서 정당들이 따라갈 것이냐 이건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제가 전화 열심히 돌리겠습니다. 전화 국민의힘에 다 전화. 지금부터 돌리고 매일매일 이제 확인 아니 확인 전화 도장 이렇게 받으세요? 이름 써가지고 전화 네. 받았나 안 받았나 안 받으면 또 하고 예. 아니 진짜 설득해야죠 국민들이 예. 보좌진들도 다 설득해 그러니까요. 9명 다 전화 돌려서 아는 사람 교수님 어떻게 하실 교수님 또 거예요? 인맥 많으시잖아요 또 네. 국민의힘에 인맥 있잖아요 또 별로 없어요. 국민의힘에 혹시 가실 내가? 준비 그럴 일은 없죠. 아니 저도 안 가는데 어떻게 가? 그러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저도 안 가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가요? 어쩌고 이거. 아니 이건 아니지. 혹시 그렇게까지 할까봐 무슨 걱정이- 소리예요? 근데 설득을 알겠습니다. 하러 설득은 가시는 할 거예요. 수 있습니다. 아니, 설득은. 목사님이시니까 연락하기 기도도 좀 싫어. 해주시. 연락하기 싫어. 장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 안 들어요. 그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